헝가리 국립박물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정말 한국 금관과 똑같잖아. 천년 전 훈족의 유물이 한국가야 유물과 완벽히 일치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30년간 추적한 한 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동쪽의 형제를 찾아라.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16살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전국 1등, 18살에 한국 기업 위기를 단 3일 만에 해결한 천재. DNA 분석 결과가 공개된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가 정말 헝가리라고요? 처음 우리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죠.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저조차도 가끔 헷갈립니다.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헝가리 중부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반차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인구 3만 명. 한때는 조용한 농업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차라리 서울의 어느 동네라고 하는 게 더 믿을만할 겁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보세요. 한글로 쓰인 간판이 헝가리어보다 3배는 많습니다. 서울 푸드마트, K-팝 댄스 스튜디오, 한국어 집중 캠프. 전부 최근 3년 사이에 생긴 것들이에요. 매일 오전 8시 마을 확성기에서 최신 K-팝 히트곡이 터져나옵니다. 처음엔 우스웠어요. 이제는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중독됐죠. 시장 풍경은 더 가관입니다. 70대 할머니 3분이 모여서 김치 숙성 시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시고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국 드라마 줄거리를 논하세요. 굴라시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이고 전통 랑고시 가게 옆에선 삼겹살 굽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마을 20대 청년 100명 중 80명이 한국 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장 아니에요. 진짜 숫자예요. 제 친구 야노스, 지금 SK온 배터리 공장 최종 면접 준비 중이에요. 옆집 누나는 작년에 합격해서 한국 본사 연수까지 다녀왔고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헝가리어보다 한국어 발음 연습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루에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 동네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SK온 배터리 공장의 전속 통역사거든요. 경력 15년. 그 덕분에 우리 집은 마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잣집이 됐죠. 사람들은 엄마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한국어 하나면 인생 역전이야. 그래서 부모들은 미친 듯이 아이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오늘도 학원 가지? 엄마의 아침 인사예요. 매일 똑같아요. 전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방 메고 나가죠. 이 모든 게 6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SK온이 이반차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서요. 헝가리 경제가 어려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젊은이들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떠났죠. 그때 한국 기업이 왔어요. 3,000명 고용, 월급은 헝가리 평균의 2배. 마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조립 작업자 몇십 명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공장이 커지면서 통역사, 기술 인력, 관리자까지 필요해졌죠. 그리고 모든 직책에 한 가지 공통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한국 경제권에 완전히 흡수된 것 같아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희망이자 생존이 달린 곳. 모두가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고백하자면요. 전 한국어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지만 학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걷죠. 마을 끝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뭘 하냐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요. 제가 수학 천재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숨기고 있어요. 16살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헝가리 예선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전국 1등이요. 본선 출전권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수학으로 밥 먹고 살 거야? 정신 차려.
한국어나 제대로 해. 그날 밤 울었어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도서관 지하 컴퓨터실, 거긴 제 비밀 아지트예요.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 세대가 있죠. 인터넷은 느리지만 제겐 충분합니다. 화면을 켜면 제 진짜 세계가 펼쳐져요. 배터리 셀 분량률, 예측 AI 모델. 이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몰래 연구해온 프로젝트입니다. SK온 공장은 공개 데이터를 많이 냅니다. 생산량, 분량률, 환경 조건.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죠. 전 그 데이터를 전부 모았어요. 밤마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온도, 습도, 작업시간, 원자재 배치 순서. 모든 변수를 입력하고 상관관계를 찾아냈죠. 파이썬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엔터를 누르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예측 곡선이 실제 데이터와 점점 가까워질 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심장이 뜁니다. 피가 끓어요. 숨을 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한국어 교재를 꺼내야 해요. 가면을 써야 하죠. 또 그거 하고 있었어? 10살짜리 동생 졸탄이 제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이 꼬마는 벌써 한국어를 제 나이 애들보다 더 잘해요. 마을 사람들이 천재 소년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입 다물고 있을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누나는 왜 숫자 놀이가 그렇게 좋아? 나는 하나도 재미없던데. 잠시 고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정답은 언제나 하나뿐이고 그걸 찾는 과정이 아름다워. 졸타는 이해 못한다는 얼굴로 방을 나갔어요. 당연하죠. 10살이니까.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오늘도 김치찌개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빠는 여전히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포크를 드시고 엄마는 완벽한 한국식 식사 예절로 드세요. 다음 달 15일 SK온 채용 설명회야. 절대 빠지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령이었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재능은 언어가 아니라 숫자인데. 한국 회사들이 그걸 알아봐 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썼죠. 나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 걸려 있다. 엄마가 강요하는 한국어의 세계,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수학의 세계. 언젠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옳은 걸까? 둘 다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제 숨겨진 재능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혀버릴까요?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요. 며칠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차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전부 공장 직원들 차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어로 급하게 통역하고 있었어요. 지금 라인 3, 4, 7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한국인 팀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공장장이 소리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만 패턴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엔지니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온도도 정상, 습도도 정상, 원자재도 문제 없습니다. 전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엄마 옆에 붙어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제 알고리즘이 그린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 모델이 3일 전에 이미 경고를 보냈었거든요. 본사에서 R&D팀이 내일 도착합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라인 가동을 중단합니다. 72시간 안에 원인을 못 찾으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무슨 뜻인지. 공장 폐쇄. 2,000명 해고. 마을의 종말. 사람들이 하나 둘 집을 나갔어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엄마.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혹시 안나 지금 아니야. 엄마 좀 내버려둬. 엄마가 손을 저었어요. 그날 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셨어요. 6년이야. 6년 동안 우리가 한국어에 올인했는데 애들 학원비만 얼만데 이제 다 물거품이야. 전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제 알고리즘을 다시 불러왔어요. 그래프를 봤어요. 답이 거기 있었어요. 라인 3, 4, 7의 공통점. 모두 신규 원자재를 사용하는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재는 3개월 전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들어온 거였죠. 제 알고리즘이 감지한 건 원자재의 미세한 화학 성분 차이였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배터리 셀 내부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18살 고등학생이 국제기업의 엔지니어들에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본사 R&D팀이 도착했어. 지금 공장에 회의 중이야.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서관으로 뛰어갔어요. 제 모든 연구 데이터를 USB에 담았죠. 그래프, 분석 결과, 예측 모델. 전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막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안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이에요. 전 USB를 꺼냈어요. 전 답을 알아요. 공장 불량의 원인을요. 엄마가 멈춰섰어요. 뭐라고? 저 사실 2년 동안 공장 데이터를 분석해왔어요. AI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불량률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량이 발생하기 3일 전에 제 모델이 경고를 보냈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너가 뭘 했다고? 한국어 학원 안 갔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코딩했어요. 수학 공부했고요. 16살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1등 했어요. 엄마가 본선 못 나가게 했지만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분노일까요? 놀라움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니? 아니요. 진짜예요. 이 USB에 전부 있어요. 제발 한국 팀에게 보여주세요. 마을을 살릴 수 있어요. 엄마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따라와. 지금 당장. 우리는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장 회의실 6층 R&D 센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보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전부 한국인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엄마가 한국어로 말을 꺼냈어요.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이 돌아봤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제 딸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요? 팀장이 저를 봤어요. 18살짜리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있었죠.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USB를 내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USB를 받아들었죠. 노트북에 꽂았어요. 이게 뭡니까? 전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어요. 배터리 셀 불량률 예측 AI 모델입니다. 2년간 공장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번 불량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팀장이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게 뭔가? 엔지니어 한 명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상관계수가 0.86?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 팀도 예측 모델 개발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정확도가 70%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라고? 진짜입니다. 전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예측 로그가 있어요. 3일 전에 모델이 경고를 보냈죠. 라인 3, 4, 7에서 불량률이 급증할 거라고요. 팀장이 데이터를 꼼꼼히 봤어요.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건 어떻게? 신규 원자재 문제입니다. 전 준비해 온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3개월 전 공급업체가 바뀌었죠. 새 원자재는 화학 성분이 미세하게 달라요.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되지만 배터리 셀 내부 반응이 다릅니다. 제 모델이 이 패턴을 감지했어요. 잠깐만요.
젊은 엔지니어가 자기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자재 입고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자를 쳤어요. 맞습니다. 3개월 전 공급업체 변경됐네요. 그리고 라인 3, 4, 7이 신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라인이고요. 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당신 몇 살입니까? 18입니다. 학생이고요? 네. 혼자서 이걸 다 했다고요? 네. 그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믿을 수 없군요. 그리고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원자재 샘플 가져와서 긴급 분석 돌립니다. 지금 당장. 엔지니어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회의실에 팀장과 저 그리고 엄마만 남았죠. 이름이 뭡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씨, 당신은 방금 우리 공장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6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예측이 정확했어요.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전 다시 공장에 불려갔어요. 이번엔 더 큰 회의실이었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까지 포함해서요.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죠. 제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오늘 제 AI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년 전 저는 공장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 분량률, 환경 조건, 원자재 정보. 모든 변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죠. 팀장이 물었어요.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습니까? 머신러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를 조합했어요. 1200여 개 변수를 추적하면서 분량률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냈죠. 임원 한 분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독학입니까? 네. 온라인 강의와 논문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 모델의 예측 정확도 그래프였어요. 현재 86%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3일 전 분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일 전이요?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라인 5에서 이틀 후 분량률 증가를 예측하면 미리 점검하거나 작업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분량을 막을 수 있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여기 지난 3개월 데이터입니다. 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분량률을 비교해보세요. 두 곡선이 화면에 그려졌어요.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건 진짜야. 믿을 수 없어. 18살이 이걸? 임원이 일어섰어요. 안나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델을 우리 공장에 실제로 적용하면 분량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전 준비해 온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30억 포린트입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30억 포린트.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 모델은 다른 공장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구조만 맞추면 어떤 배터리 공장에서도 작동해요. 팀장이 임원을 바라봤어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안나 씨, 한국에 올 생각 없습니까?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우리 본사 R&D 센터에서 일하세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임원이 웃었어요. 한국어는 우리가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 같은 실력은 가르칠 수 없어요. 언어보다 훨씬 중요하죠. 엄마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당신은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이걸 했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한국어 공부하는데. 잠시 생각했어요. 수학이 좋아서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안나. 너도 잠이 안 오니? 네. 아빠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유품이야. 정리하려고.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다페스트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셨죠. 전공은 훈족 연구. 평생을 기마민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바치셨어요. 도와줄까요? 그래, 같이 하자.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책들, 논문 더미, 그리고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연구일지야. 마지막까지 쓰셨지.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첫 페이지에 제목이 쓰여 있었죠. 동쪽의 형제를 찾아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기 500년경 우리 조상 훈족은 동쪽에서 왔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하지만 모두가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 일부는 동쪽에 남았다. 그들이 바로 가야였다. 가야? 한국의 고대 국가 아닌가요? 더 읽었어요. 가야와 훈족의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금관의 양식, 기마 문화, 철기 기술.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형제였다. 1000년 전 헤어진 형제. 다음 페이지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두 개의 금관. 하나는 부다페스트 국립박물관의 훈족 금관, 다른 하나는 한국 경주의 가야 금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새날개 모양의 장식, 고곡, 세밀한 금속 세공. 아빠, 이거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셨어. 하지만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더 넘겼어요. 할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했어요. DNA 분석이 필요하다. 양국의 고대 유골을 비교하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없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언젠가 내 손녀가 이 글을 읽게 되기를 바란다. 안나, 너가 읽고 있다면 이미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재능을 숨기지 마라. 국경은 인간이 만든 선일 뿐이다. 재능은 그 선을 넘는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조상은 1000년 전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운명이다. 너가 그 다리가 되어라. 동쪽의 형제를 찾아가라. 봉투 하나가 일기장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안나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너가 이어가야 한다. 한국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라. 훈족과 가야,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현재의 이야기다.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1000년 만에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쳤어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너의 실력으로 세상에 증명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빠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할아버지는 너가 특별하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신 거야. 아빠,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려. 상자를 더 뒤지다가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었죠. 꺼내봤어요. 오래된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훈족 유적에서 발견하신 거야. 기마민족의 화살촉이지. 화살촉을 손에 들었어요. 1000년도 더 된 물건. 제 조상이 사용했던 것. 그리고 한국에도 똑같은 화살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이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거야. 화살촉을 목에 걸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가죽 끈으로요.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죠. 1000년의 무게.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있는 방향이죠. 할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동쪽의 형제를 만나러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였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게요. 그날 아침 전 결심했어요. SK-on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단순히 취업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것.
천년 만에 헤어진 형제를 다시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되는 거였죠. 동생 졸탄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누나, 정말 한국 가? 응. 무섭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화살촉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면 용기가 나. 우리 조상들도 먼 길을 떠났어.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죠. 아빠가 말했어요. 안나,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마워요, 아빠.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수학 천재에서 문화의 다리로. 개인의 꿈을 넘어선 역사적 사명으로. 준비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3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헝가리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어요. 공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사람들이 넘쳐났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죠.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어요. 한 단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배웠는데 말이에요. 출구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표지판을 보면서 헤맸죠. 실례합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서산이요. 아, 고속버스 타셔야 해요. 저쪽입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였죠. 전 서 있기만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표 사려면 저기요. 한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표를 샀어요. 서산행 고속버스. 3시간 반 걸린대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헝가리에선 본 적 없는 규모였죠. 아파트 단지가 산을 뒤덮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온통 한글이었고요.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서산에 도착했어요. 저녁 6시였죠. 공장 차가 마중 나왔어요. 안나 씨?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차를 타고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공장이 보였어요. 거대했어요.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았죠.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기숙사는 공장 옆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제 방은 2층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부엌.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죠. 심플했지만 깨끗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방은 좋아요. 걱정 마세요. 보내고 나서 울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집에 있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화살촉을 만졌어요. 목에 걸린 채로요. 차갑고 묵직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어요. 첫 출근 날이었죠. 샤워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죠. 안나,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공장으로 걸어갔어요. 5분 거리였죠.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았어요. 보안요원이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R&D 센터는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50개쯤 있었어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모두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빠르게 끊임없이. 안나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지환입니다. 당신 멘토예요. 영어가 유창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이리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제 책상은 창가였어요. 컴퓨터, 모니터 2대, 노트. 전부 새 거였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팀원들 소개하고 프로젝트 설명 듣고
편하게 있어요. 지환이 웃었어요. 하지만 편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어떤 시선은 따뜻했지만 어떤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외국인이 정말 우리 팀에? 누군가 한국어로 속삭였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톤으로 알 수 있었죠.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깨달았어요. 언어만이 아니었어요. 문화, 관습 모든 게 달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첫 주가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절반도 못 알아들었죠. 안나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물었어요. 문제는 무슨 질문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이 알고리즘 구조요. 최적화가 가능할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회의 후 녹음 파일을 5번씩 돌려들으며 내용을 파악했죠. 아, 이 말이었구나.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구내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봤죠. 한글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환에게 물었어요. 비빔밥이요.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지환과 다른 팀원들이 앉아 있었죠. 함께 앉았어요. 팀원들이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했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응, 완전 재밌더라. 나 오늘 야근이야. 진짜 짜증나. 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죠. 지환이 가끔 영어로 통역해줬어요. 날씨 이야기예요. 덥다고. 아, 네.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저녁이 되면 편의점에 갔어요. 저녁을 사 먹으려고요. 라면 코너에 섰어요. 종류가 수십 개였죠. 어떤 게 안 매워요? 점원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점원은 영어를 못했어요. 매운 거, 노 스파이시.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죠. 점원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그걸 샀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끓였어요.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이 불났어요. 으악.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매운 라면이었던 거예요. 포장지를 못 읽어서 잘못 산 거죠. 눈물이 났어요. 매워서가 아니에요. 외로워서. 혼자 이국 땅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2주째 팀 회식이 있었어요. 안나도 오세요. 지환이 초대했어요. 고깃집에 갔어요. 팀원 10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안나, 소주 마셔봤어요? 소주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한 잔 해봐요. 작은 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으악. 목이 탔어요. 너무 독했어요. 팀원들이 웃었어요. 첫 소주는 다들 그래요. 괜찮아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전혀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들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웃었죠.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완전 대박이었어. 나도 그거 봤어. 전 혼자 고기만 구웠죠. 지환이 가끔 영어로 설명해줬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나, 괜찮아? 지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3주째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 첫 프로젝트는 배터리 충전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어요.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죠. 회의할 때마다 막혔어요. 이 파라미터 값은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선배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지환이 통역해줬어요. 파라미터 설정 방법 물어보세요. 아, M2 값은 0.5로 하고 시그마는 1.2로 할게요. 영어로 대답했죠. 지환이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가 이중으로 진행됐어요. 시간이 2배로 걸렸죠. 어떤 선배는 불편해했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한국어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시간 주세요. 배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한 달이 지났을 때 한계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못하겠어. 이건 너무 힘들어.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시키기 싫었죠. 대신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가 지키려는 가치가 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나?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한참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다 쏟아내. 괜찮아.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듣고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매일 회의 때마다 못 알아들어요. 친구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안나. 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애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야. 그래도 끝까지 버티셨어. 그리고 성공하셨지. 너도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하셨는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안나, 너는 할 수 있어. 출근길 버스에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죠. 퇴근 후엔 한글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지환이 특별 과제를 줬어요. 안나, 이번 주엔 한국인 친구를 한 명 만드세요. 친구요? 네, 회사 동료 말고 진짜 친구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워요. 회사 근처 카페에 자주 갔어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사면서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차가운 거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회사가 근처예요. 말투가 독특하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헝가리요. 와, 진짜요? 완전 멀리서 오셨네요. 점원의 이름표를 봤어요. 유진이라고 쓰여 있었죠. 유진 씨, 저 한국어 배우는 중이에요. 발음 이상하죠? 아니에요, 귀여운데요.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멋있어요. 그렇게 유진과 친구가 됐어요. 매일 카페에 들러 짧게라도 대화를 나눴죠. 유진은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한국어 실수를 친절하게 고쳐줬어요. 안나, 맛있어요가 맞아요. 맛있어요가 아니라요. 아, 맛있어요? 맞아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10%, 20%, 30% 알아듣는 비율이 늘어났죠. 2달째 드디어 변화가 왔어요. 팀 회의에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안나 씨, 진행 상황 공유해주세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긴장됐어요. 하지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한국어로 발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네, 현재 알고리즘 개발은 70% 완료됐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실수가 있었지만 내용은 전달됐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쳤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진행도 순조롭네요. 가슴이 벅찼어요. 해냈어. 회의 후 지환이 다가왔어요. 안나, 한국어 진짜 늘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야.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 가서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나 오늘 회의 발표 잘했어. 진짜? 대박. 축하해. 너의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안나가 열심히 한 거지. 유진이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비스로 줬어요. 축하 선물. 고마워, 유진아. 외로웠던 서울에서 드디어 친구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규직이 된 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팀에 배치된 거죠. 안나,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렸어요.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성능은 기존 배터리의 2배지만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에 불량률을 30% 이하로 낮춰야 해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압박이 엄청났어요. 회사 전체가 지켜보는 프로젝트였죠. 첫 주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변수가 훨씬 많았고 패턴도 복잡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밤새 코딩했어요. 새로운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거든요. 기존 모델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2주째 벽에 부딪혔어요. 모델이 작동은 하는데 정확도가 60%밖에 안 됐어요. 실용적이지 않았죠.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책상을 쳤어요. 지환이 걱정했어요. 안나, 좀 쉬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유진이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안나, 건강 챙겨. 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실망한 표정들이 보였죠.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본부장님이 선언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죠. 여섯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 10시였죠. 마지막 엔터를 눌렀어요. 테스트를 돌렸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결과가 나왔어요. 예측 정확도 92%.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됐어. 진짜 됐어.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예스. 눈물이 났어요. 사흘 동안 2시간씩밖에 못 잤지만 해냈어요. 바로 팀장님에게 전화했어요. 팀장님, 됐어요. 모델 완성했어요. 정말요? 지금 당장 오세요. 회사로 뛰어갔어요.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죠.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보세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화면에 결과를 띄웠어요. 팀장님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눈이 커졌죠. 이건 놀라운데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모니터로 달려왔어요. 대박, 이거 진짜야? 실시간으로 테스트해 봅시다. 실제 공장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모델이 돌아갔고 예측값이 나왔죠. 불량 위험 높음 라인 3 섹션 B. 경고가 떴어요. 지금 확인해 봅시다. 팀장님이 공장에 전화했어요. 라인 3 섹션 B 점검해 주세요. 10분 후 답이 왔어요. 온도 센서 이상 감지됐습니다. 지금 교체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예측이 맞았어. 믿을 수 없어. 본부장님이 급히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안나가 해냈습니다. 92% 정확도 달성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안나씨,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량 패턴이 아니라 정상 패턴을 학습시켰어요. 정상에서 벗어나면 경고가 뜨는 방식이죠. 혁신적인데요. 본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델 전사에 도입합시다. 그리고 안나씨 특별 보너스 지급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팀원들이 저를 축하해줬죠. 지환이 안아줬어요. 안나, 정말 대단해. 진짜 천재야. 그날 저녁 혼자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죠. 화살촉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지? 헝가리 사람? 한국 사람? 아니면 둘 다? 정체성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성공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저는 스타가 됐죠.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물었고 프로젝트마다 제가 투입됐어요.
안나, 이번 신규 공장 설립 프로젝트 총괄해줄 수 있어요? 안나, 중국 지사와 협업건 맡아줘요. 안나, 유럽 출장 같이 가요. 처음엔 좋았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어요. 매일 회의.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유진을 만난 지도 한 달이 됐어요. 안나, 요즘 너 완전 일벌레 됐어. 건강 괜찮아? 유진이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봐. 답장을 보내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죠. 6개월째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두통이 계속됐고 잠을 못 잤어요. 밥맛도 없었죠.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안나 씨 괜찮아요? 팀장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 말을 마치기도 전에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지환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안나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야. 무슨 일이에요? 과로야. 의사 선생님이 번아웃 증후군이래.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 팀장님도 왔어요. 안나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시켰나 봐.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2주 휴가 줄게요. 푹 쉬어요. 병원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죠. 한국 정장을 입고 한국어를 하고 한국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게 저였나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 안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 나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전 헝가리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안나예요. 아니면 그냥 SK 직원이에요? 엄마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안나, 너는 너 자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힘들어요.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나, 들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너 자신으로 사는 게 중요해.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건, 회사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뭘 원하죠?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참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 멈췄죠.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성공해도 너가 너 자신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런 순간을 겪을 거라는 걸.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너는 헝가리 사람이다. 기마민족의 후예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맞아요. 저는 헝가리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일하지만 제 뿌리는 헝가리예요.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안나, 너 완전 아파 보여.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얘기했어요. 성공했지만 공허하다는 것,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유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안나, 너는 너무 한국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아. 그게 성공하는 길이잖아. 아니야. 너가 특별한 이유는 너가 헝가리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걸 버리면 너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너는 안나야. 헝가리에서 온 기마민족의 후예인 수학 천재 안나.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유진아.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한국인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고. 저는 저 자신으로 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어요.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안나, 괜찮아요? 좀 쉬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전 헝가리 사람 안나로 일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한국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팀장님이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할 거예요. 헝가리 스타일로요. 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말할 거고요.
그게 비효율적이면 비효율적이라고 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웃었어요. 안나, 그래서 널 뽑은 거야. 네? 우리가 원한 건 한국인이 아니야. 다른 시각을 가진 인재였어. 너가 헝가리식으로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날 회의에서 저는 바꿨어요. 한 선배가 비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예전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바로 말했죠. 죄송하지만 그 방법은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이 2배로 걸릴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방법을 설명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나 방법이 더 낫네요. 그렇게 합시다. 회의 후 선배가 다가왔어요. 화난 줄 알았는데 웃고 있었어요. 안나, 시원시원해서 좋다.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 그때부터 저는 제 스타일을 찾았어요. 헝가리식 직설성과 한국식 예의를 조합했죠. 한 달 후 중동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회사는 중동을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죠. 제가 해볼게요. 손을 들었어요. 안나가 중동을? 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 지배를 받았어요. 저희는 중동 문화를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아랍어도 조금 해요. 두바이 출장을 갔어요. 현지 바이어들을 만났죠. 한국 회사의 헝가리 직원이라고요? 바이어가 놀랐어요. 네, 저는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 독특한 포지션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요. 한국 기술과 유럽 감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죠. 계약이 성사됐어요. 5억 원대 계약이었죠. 귀국 후 회사에서 특별 승진을 발표했어요. 안나를 글로벌 전략팀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23살의 팀 책임자. 믿을 수 없었어요. 승진 인사에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저는 헝가리에서 온 안나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지만 제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게 제 강점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유진이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봤지? 너 자신으로 사니까 더 잘 되잖아. 할아버지 화살촉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 정체성이 제 무기예요.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본부장님이 중대 발표를 했죠. 안나, 헝가리에 R&D 센터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요? 센터장을요? 네, 25살 최연소 센터장이에요. 당신의 실력과 리더십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2반차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향수가 밀려왔죠. 몇 년 만에 고향이었어요. 공항 출구에 온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졸탄. 안나. 엄마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졸탄이 커져 있었어요. 이제 19살이었죠. 누나, 진짜 센터장이야? 응, 믿어지지 않지? 집으로 가는 길 마을이 변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거리는 더 깨끗해졌죠. 누나 덕분에 마을이 완전 바뀌었어. 졸탄이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어만 공부하지 않아. 코딩도 배우고 수학도 배워.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마을을 바꾼 거예요. 다음 날 센터 부지를 방문했어요. 마을 외곽이었죠. 거대한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거예요. 건축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2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죠. 와. 감탄사가 나왔어요. 착공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촌장님이 연설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안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럽의 기술 중심지가 됩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준 건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재능을 믿고 실력으로 증명하면 국경은 장벽이 아니라는 것.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에요. 꿈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헝가리와 한국 인재들이 함께 일하며 미래를 만들 거예요. 6개월 후 센터가 완공됐어요. 개소식에 한국 본사 임원들이 왔죠.
안나 센터장 축하합니다.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직원 채용이 시작됐어요. 특별한 정책을 만들었죠. 히든 탤런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채용 설명회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진짜 재능을 보여주세요. 응모자가 쏟아졌어요. 수학, 물리학, 프로그래밍, 디자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채용자는 16살 소녀 테레사였어요. 생물학 천재였죠. 저도 안나처럼 되고 싶어요. 테레사가 말했어요. 너는 테레사가 돼. 안나가 아니라 너의 길을 찾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헝가리 학생들과 한국 엔지니어를 1대1 매칭했죠. 테레사의 멘토는 한국에서 온 생명공학 박사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테레사와 멘토가 개발한 바이오 센서가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16살과 40살의 협업. 언론이 주목했어요.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죠. 절반은 헝가리인, 절반은 한국인이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문화 교류의 날. 매주 금요일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추석에 대해 배워볼게요. 한국 직원이 송편을 만들어 왔어요. 다음 주는 헝가리 굴라시 파티예요. 헝가리 직원이 웃었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가 됐죠. 촌장님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안나, 너의 덕분에 마을이 살았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아. 오히려 돌아오고 있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마을 전체가 보였어요. 화살촉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완성해야죠.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센터 운영 1년째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경주 박물관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안나 센터장님께. 저희는 가야 문화권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훈족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협력 가능할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꿈을 이룰 기회가 온 거예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죠. 한 달 후 한국-헝가리 공동 고고학 연구팀이 구성됐어요. 경주 국립박물관, 부다페스트 국립박물관, 그리고 저까지. 첫 회의는 경주에서 열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가지고 갔죠. 이것이 제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입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훈족과 가야의 연결고리에 대한 평생의 연구예요. 한국 교수님들이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놀랍군요. 이 관찰은 정확해요. 박물관 투어가 시작됐어요. 전시실에 들어갔죠. 유리 케이스 안에 가야 금관이 있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 금관. 실물은 더 아름다웠어요. 새날개 모양의 장식, 정교한 금속 세공.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놀랍죠?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가야는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고대 국가였어요. 기마 문화도 뛰어났죠. 기마 문화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가야 고분에서 말, 갑옷, 등자, 제갈이 발견됐어요. 고도로 발달한 기마 기술이었죠. 훈족과 똑같아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 주 부다페스트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국 연구팀과 함께요. 훈족 전시실로 갔죠. 유리 케이스 안에 금관이 있었어요. 가야 금관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보세요. 한국 교수님이 두 금관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양식이 거의 동일해요. 새날개 장식, 고곡, 금속 세공 기법. 모두 유사해요. 헝가리 교수님이 말했어요. 우연일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확신하셨어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양국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유전학자가 협력했죠. DNA 분석이 시작됐어요.
훈족과 가야 고분에서 나온 6골을 비교했죠.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팀 회의에서 발표됐죠. 놀라운 결과입니다. 유전학자가 말했어요. 공통 유전자 마커가 발견됐습니다. 둘 다 중앙아시아 기마민족의 유전적 특징을 공유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훈족과 가야가 같은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형제였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적어도 같은 문화권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맞았어요. 할아버지의 연구가 맞았어요. 6개월 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어요. 제목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기마민족 훈족과 가야의 문화적 연결.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1000년 전 헤어진 형제 다시 만나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연구가 발표됐어요. 저는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죠.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1000년 전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였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유대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발표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진실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훈족과 가야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립박수였죠. 행사가 끝난 후 조용히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화살촉을 꺼냈죠. 할아버지 해냈어요. 세상에 증명했어요. 우리가 형제였다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재능은 정말 국경을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죠. 특별 전시회가 열렸어요. 서울과 부다페스트에서 동시에 1000년의 재회 가야와 훈족.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또 발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센터를 만든 것도 모두 이 연결의 일부예요. 우리는 1000년 만에 다시 만났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죠.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꿈꾸시던 그 땅이에요. 동쪽의 형제가 사는 곳. 그리고 저는 여기 있어요. 두 민족을 잇는 다리로서요. 화살촉을 들었어요. 1000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어요. 2년 후 제 이야기는 더 큰 파급력을 가졌어요. 27살의 저는 SK 온 최연소 임원이 됐죠. 승진 발표회에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이제 헝가리만이 아니에요. 유럽 전역, 중동, 아프리카까지. 히든 탤런트를 찾아라. 이게 프로그램 모토였죠. 폴란드의 수학 천재, 터키의 프로그래밍 영재, 케냐의 에너지 연구자. 모두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시리아 난민 소녀 레일라였어요. 15살이었죠. 저는 난민이라서 기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레일라가 말했어요. 그런데 안나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너의 재능이 뭐니? 언어요. 저는 5개 국어를 해요. 아랍어, 터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와, 대단한데? 한국 회사들이 중동 전문가를 찾고 있어. 내가 연결해 줄게. 레일라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 그녀는 SK 중동지사의 통번역가가 됐죠. 안나 누나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레일라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너가 너의 재능으로 바꾼 거야. 동생 졸탄도 컸어요. 이제 19살이었죠. SK 온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졸탄은 졸탄만의 길을 찾아. 나를 따라하지 마. 하지만 누나가 롤모델이잖아. 그럼 너의 방식으로 해. 너가 좋아하는 게 뭔데? 음악이요. 저는 음악 프로듀싱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걸 해. K-팝과 헝가리 음악을 섞으면 어때?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지. 졸탄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박, 그거 좋은데?
6개월 후 졸탄은 첫 앨범을 냈어요. 부다페스트 비트. K-팝 리듬에 헝가리 전통 음악을 섞은 거였죠. 대박이 났어요.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었죠. 누나, 내 길을 찾았어. 고마워. 졸탄이 안아줬어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됐어요. 테드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무대에 올라갔어요. 수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능은 국경을 모릅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저는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수학을 좋아했지만 모두가 한국어만 공부하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비밀 연구, 공장 위기, 한국행, 할아버지의 유산.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딸도 꿈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딸의 재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원해주세요. 강요가 아니라 응원으로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테드 강연 끝났어. 잘했어, 딸. 엄마도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미안했어요. 제가 반항해서. 아니야. 너가 옳았어. 엄마가 틀렸지. 너의 재능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어요. 숨겨진 재능을 찾아서 빛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전 세계 300명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거였죠. 글로벌 히든 탤런트 네트워크.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1년 만에 50개국에서 지원자가 왔어요. 모두 저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어느 저녁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이반차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백지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께 오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의 형제를 찾았고 우리가 같은 뿌리임을 증명했어요. 1000년 만에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재능은 정말 국경을 몰라요. 언어도 문화도 거리도 장벽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과 진심이 있으면 세상은 문을 열어줘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동료가 있고 수천 명의 멘티가 있어요. 모두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죠.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숲을 더 크게 키울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할 거예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고.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과 실력으로 한다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손녀 안나가 약속을 지켰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손녀 안나 올림. 편지를 쓰고 일기장을 닫았어요. 화살촉을 목에서 풀었어요. 손에 쥐었죠. 할아버지, 이제 이 화살촉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게요. 레일라에게요. 그녀가 다음 다리가 될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공장 불빛이 반짝이고 센터 건물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안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레일라가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요. 내일도 저는 그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너의 재능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니? 하늘에 첫 별이 떴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헝가리 소녀 안나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학 천재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1000년 전 헤어진 두 민족을 다시 잇는 이야기. 할아버지의 유산이 손녀를 통해 완성되는 감동. 재능은 정말 국경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진심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혀진 가야와 훈족의 역사적 인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